안녕하세요. 이탈 건전호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발성배정 기술사 커리큘럼 안내라고 해서 거창한 내용은 아닙니다. 거창한 내용은 아니고, 우리 이타 아카데미에 올라가 있는 기술사 강의에 대한 그 공부 방법, 뭐 수강 방법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발성배정 기술사 커리큘럼의 기초과정, 입문과정, 심화과정, 전문기술과정 이렇게 네 가지의 영역으로 좀 분류를 해놨고요.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놓은 이유는 이타 아카데미에 올라가 있는 그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요. 뭐 제 기준으로 했을 때 학원에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한다라고 하면 4년에서 5년 정도는 강의를 해야 되는 굉장히 이제 막대한 양이죠. 막대한 양이고 교재도 굉장히 많은 여러 권의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뭐 건축정의 커리큘럼 안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술사라는 것이 뭐 이제 PM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기와 관련된 모든 것들 다 총괄해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알아야 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라는 건 기술사 시험에서 많은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강의상으로 보완을 하려다 보니까 강의가 점점 늘어나서 교재도 많아지고 이제 강의 분량도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뭐 강의 영상만 찍어놓고 그냥 공부를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방법은 좀 알려드려야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좀 헷갈리는 부분도 적어지고 또 시간도 효율적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또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자, 보시면 뭐 기초과정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 이제 기초 이론에 대한 부분이에요. 뭐 회로 이론이나 자기약, 전기 자기약, 뭐 전력공학 뭐 이런 것들인데 기술사라는 것이 뭐 응시 자격이 뭐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 뒤에 시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뭐 현업에 종사하시다 보면 책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우리가 엔지니어 분들이 책은 보긴 하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증발이 돼서 잊어버린 상태이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초를 다시 이제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제가 리마인드 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영상을 찍어 놨습니다. 근데 분량이 좀 많고요. 또 기사 때 공부했던 그런 그 공부 방법하고는 좀 많이 틀릴 겁니다. 왜냐하면 기사는 뭐 간단한 공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암기해서 객관식 문제에 맞춰서 공부를 했을 건데 기술사 같은 경우는 논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 안 되죠. 또 이제 실무적인 내용과 이론적인 부분을 접목을 시켜서 내가 직접 그런 것들을 기술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접근하는 차원이 조금 더 깊이가 있고 뭔가 이제 응용을 시켜야 되고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을 잡아 드릴 수 있도록 기초 과정에 대한 해설을 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입문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또 나눠 놨는데, 뭐 기술사 공부라는 것이 처음에 공부해가지고 막 6개월 만에 막 합격 점수 60점을 올리고 뭐 이렇게는 좀 힘들거든요.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기본서 한 두어 번 보시고 시험장 가서 이제 시험을 치르시면 한 30점 정도, 뭐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한 40점 정도 점수가 나오고 또 이제 그 다음 6개월 하게 되면 50점, 다시 또 열심히 하게 되면 합격권 뭐 이런 형태로 단계별로 이제 점수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문 단계에서 공부하시는 책이 있고요. 내가 이제 기본이 다져졌다라고 하면 그 다음 심화 과정으로 가서 내가 점수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뭐 이제 합격권에 드시는 분들이 뭐 건축정리나 발송배전 분들이 통상 이제 한 10명 정도 합격자가 배출이 되거든요. 그럼 그 10등 안에 들기 위해서 뭔가 차별화된 내용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문적인 어떤 그 기술 서적이라든지 이런 교재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 기술 과정이라는 걸 제가 만들어 놓은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기초 과정은 뭐 공업수학, 회로이론, 전기자기약, 전기기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건축전기는 이거 밑에 3개의 책이 더 있습니다. 전력공학, 전기응용, 기술용어 해설집 이렇게 3개가 더 있는데 그 3개의 책은 왜 빠졌냐면 없어진 게 아니라 그거는 발송배정 기술사의 기본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입문 과정에다 그 내용을 빼놨어요. 여기 동일하게 들어가지만. 자, 여기 보시면 이러한 책들이 느끼셨겠지만은 전기 기사에서 공부했던 그 과목하고 동일한 과목으로 돼 있습니다. 동일한 과목으로 돼 있고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 단지 기술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과 기사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좀 틀릴 거고 또 접근하는 관점도 틀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의하고 있는 내용은 기술사에 최적화된 형태로 강의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강의들을 들으시면
기본을 다지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입문 과정에서는요, 건축전기설비기술사하고는 좀 틀립니다. 건축전기설비기술사의 입문서들은 문제 해설서 위주로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기본서들이 많고 봐야 될 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다 먼저 보고 나서 이제 뭐 문제 해설서나 이런 걸 보게 되면요, 오히려 공부하는 데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그냥 큰 틀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거기에 해당되는 책들을 찾아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건축전기는 문제 해설서 위주로 해서 입문 과정에 넣어놨지만은 발송배전은 그렇지가 않아요. 발송배전은요, 건축전기에 비해서는 공부의 범위가 적습니다. 대신에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발송배전 기술사는요, 기본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이건 제 생각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건 뭐 몇십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거고요. 지난 한 20년, 30년? 20년은 훨씬 넘었죠. 한 30년 이상 여기 나와 있는 3권이 발송배전 기술사의 기본서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계속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 3권에 대한 것들을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이 3권에서 어떠한 시험이든지 간에 50% 이상은 꼭 출제가 되고요. 어떠한 때에 따라서는 70% 이상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내용을 정리를 꼭 해두시고 이해도 하시고 암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어 해설집이라고 해서 송전, 변전, 배전과 관련된 기술 용어 해설집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4권을 이제 넓게 보면 이 4권까지를 기본서로 보고 있는데, 이 4권만 잘하셔도, 발송배전 기술사는 충분히 합격권에 들어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히려 이 4권만 잘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계산 문제만 제가 뽑아가지고 한 200여 문제를 정리해 놨습니다. 계산 문제는 별도로 뽑아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이론적인 내용을 쭉 하시면서 일주일에 뭐 하루, 아니면 한 2주에 하루 정도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하루는 계산 문제만 푸는 날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런 루틴화 시켜서 그 주기적으로 공부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공부할 수 있게끔 제가 별도로 뽑아놓은 교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잘 하시면요, 열심히 하시면 무조건 50점대 이상은 나오고요. 조금만 운이 떨어지면 여기까지만 하셔도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앞에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 잘 공부가 되고 내 거로 잘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심도 깊은 내용으로 봐줘야 되겠죠.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종훈 기술사님께서 저술하신 발송배전 기술사 해설 상권과 학원이 있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상당히 깊이가 있고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앞에 있는 기본서를 공부하신 다음에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이제 이 책으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교재가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한 2권 합쳐서 3,000페이지가 넘을 겁니다. 굉장히 많고요. 교재 이제 머리말에도 저자분께서 한 1년 정도 기간 잡아서 공부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도 이걸 강의를 할 때 오프라인 강의 현장에서 이 책을 가지고 한 9개월 정도 강의를 했었거든요.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앞에 있는 교재하고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실질적으로 더 책을 보지 않으시더라도 발송배전 기술사는 충분히 여기서 끝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이타 아카데미 솔루션 상업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해설서입니다. 해설서인데 이 중에서 발송배전에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발송배전 기술사에서 출제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을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열어놨고요. 그 다음에 핵심 문제 특강도 마찬가지로 건축전기설비기술사의 특강인데 한 60% 정도는 문제가 중복이 되고 그 내용 중에서 발송배전에 나오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송배전 교재에서는 그 내용을 좀 깊이 있게 다루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 내용들을 좀 보강해 주시면 상당히 이제 실력이 많이 올라가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문 기술 과정인데 이거는 건축전기하고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뭐 지락에 대한 거, 접지 시스템, 단락전류, 그 다음에 고조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자가용 전기설계의 모든 것이라고 해서 김정철 고문님, 발송배전 기술사시죠. 뭐 우리 쪽에 전기 쪽에 정말 대가이시고 너무나도 유명하시고 뭐 잘하실 거예요. 이 책은 뭐 다들 한두 권씩은 다 가지고 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내용이 잘 돼 있고 기술사 공부하시는데 도움을 많이 드릴 거예요. 또 시야도 많이 넓혀 드릴 거고요. 또 이제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뭐 실무적인 경험이 굉장히 화려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조금 부족하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런 책들을 보면 그런 실무적으로 부족한 내용들을 충분히 교재 안에서 교재를 공부하시면서 잘 그 방향을 잡으셔서 커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 공부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기술사는 더 이상의 내용이
아마 공부하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단 이제 시사성 문제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전기 자동차라든지 뭐 최근에 이제 ESS를 뭐 이제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화재가 났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교재들이 다 실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시사성의 문제들은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이제 경영 분석하셔가지고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들을 별도로 모아서 그것만 외워서 준비하시면 뭐 이 정도면은 거의 이제 그 전체적인 영역이 한 95% 안에 들어간다. 출제 범위 95%. 뭐 기술사라는 게 문제가 나오면 31문제 중에 22문제가를 풀게 돼 있거든요. 70%만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95% 영역까지 잡아 나간다라는 것은 뭐 그 이상 공부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영상을 통해서 제가 커리큘럼 안내를 간단하게 해드렸는데 아마 영상을 보시고 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요, 이타 아카데미에 질문과 답변방에 글을 올려주시든지 아니면 유튜브 상에 올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전기 인사이드 카페에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해드리고요. 또 우리 이타 아카데미 여러분의 이제 기술사분들이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도움이 되는 답변들을 해드릴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다른 매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또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